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참이나 내렸는지 놀이터 모래밭엔 발자국이 자국조차 없이 묻혀 있었다. 그날도 난 습관처럼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서가 우산을 들었고 휠체어가 덜컹거릴 때마다 내 심장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다. 이 심장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것이 내 안에서 뛰고 있었다. 놀이터 앞을 지날 때였다. 그곳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볼에 붙어 있었다. 새하얀 리본. 그게 눈에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들고 있던 목걸이, 금장으로 새겨진 이름표. 그건 분명히 내 딸이 죽기 전날 잃어버렸던 그것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건 저 이름표 어디서 본 건데. 비서의 시선이 따라가기도 전에 아이는 사라졌다. 그 자리엔 이름표 하나만 떨어져 있었다. 하윤. 내 손녀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귀에 울린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15해 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놀이터를 잊을 수 없었다. 이틀 뒤 직접 운전기사를 돌려 그곳으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놀이터는 여전히 적막했다. 이상하군. 철거한다던데 아직 그대로군.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요. 애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비 맞으면서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CCTV가 멈췄습니다. CCTV가 멈췄다고? 예. 딱 그날 밤부터요. 그 아이가 사라진 날. 나는 관리소장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전기실로 향했다. 거기엔 오래된 배선이 덩굴처럼 엉켜 있었고 전원 표시 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전원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불이 켜져 있다니. 그때였다. 슥. 뭔가 지나갔다. 흰 리본이 내 시야 끝을 스쳤다. 누군가 뒤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냐? 바람만 불었다. 리본은 사라졌고 벤치 위엔 물방울 자국만 남았다. 돌아가는 길 나는 운전석에 앉은 비서에게 물었다. 자네 혹시 15년 전 사고 기억하나? 회장님 따님과 손녀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 사고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때 손녀 시신을 찾지 못했지. 네, 폭발로 인해 DNA 확인이 어렵다고. 나는 손에 쥔 리본을 바라봤다. 깨끗했다. 15년 전의 것이 맞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이름표를 꺼냈다. 빛을 비추니 글씨 밑에 희미한 각인. L-2179. 그건 병원식 코드였다. 내 심장이식 수술 기록에 붙어있던 라벨과 똑같았다. 설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비서는 문 밖에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나는 창밖 놀이터를 바라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놀이터는 철거됐다. 며칠 후 병원 진료실. 의사 장미라가 내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심박수 안정적이네요. 요즘 통증은 없으시죠? 이 심장은 참 고집스럽군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목걸이 안쪽에 흰 리본이 비쳤다. 눈을 의심했다. 의사 양반, 그 리본 어디서 났나? 이거요? 어릴 적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봤다. 그 매듭. 놀이터에서 본 리본과 똑같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책상 위 파일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이식 수혜자 리스트.
그 아래 내 이름과 함께 기증자 명단이 있었다. 하윤 2009 2010. 이건 무슨 뜻이지? 장미라가 굳어졌다. 그 파일은 보시면 안 됩니다. 기증자 이름이 내 손녀 이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내 귀엔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 심장은 아직도 내 안에서 뛰고 있다. 그때 전광판 불빛이 번쩍였다. 응급실 2179호, 이상 발생. 내 이식 코드와 같은 숫자였다. 장 박사, 2179호라니, 그건 무슨 병동이지? 거기엔 그 아이가 있습니다. 2179호. 문패는 오래된 금속처럼 탁했고 그 위에 붙은 테이프는 여러 번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았다. 심장이 아니 누군가의 심장이 세게 두드렸다. 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장미라가 낮게 말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과거를 흔듭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도망치면 되나? 내 목소리는 내 나이보다 오래된 돌처럼 건조했다. 문이 열렸다. 양냄새, 기계의 규칙적인 신음, 침대 옆 벽엔 어린아이의 그림 2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비 오는 놀이터,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 침대 위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꺼풀은 가벼운 그림자처럼 떨렸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고 나는 숨은 얇고 길었다. 기이한 일은 내가 한 발 다가설수록 내 가슴속 심장 박동이 그녀의 호흡과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 아이는 누구지? 행정상 이름은 초은입니다. 행정상? 보호자가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헤어핀을 집어들었다. 흰 리본 모양 헤어핀. 놀이터에서 보았던 매듭과 같은 방식. 아주 미세한 손끝의 기억 같은 감촉. 나는 숨이 막혀 핀을 내려놓았다. 15년 전 손녀는 실종 처리됐지. 시신은 못 찾았고. 네. 그런데 내 이식 라벨과 같은 코드가 놀이터 이름표에도 있었다. 그건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의 중간 기록이 변조됐다는 뜻입니다. 변조. 나는 비틀거렸다. 장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웃을 때의 눈, 회의실 테이블 밑에서 치던 발가락, 숫자에만 반응하는 그의 침묵. 누가 변조했나? 그때의 기록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민영의료재단이 들어오면서 우리 그룹 계열. 네. 오너 일가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가느다란 햇살이 겨우 커튼 틈을 뚫어 들어와 소녀의 마스크 위에 사각형 빛을 만들고 있었다. 가여웠다. 그리고 낯익었다. 회장님. 장미라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따님,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제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무너졌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의 심장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문장처럼 들렸다.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 안정은 됩니다. 하지만 병세가 빠르게 나빠졌어요. 돈이 모자라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아이는 어떤 병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보입니다. 놀이터에서 회장님을 만난 날 갑자기 호흡이 안정됐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휙 바람이 지나간 듯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돌아봤다. 흰 리본이 문고리에 잠깐 걸렸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긴 중환자 격리 구역이에요. 리본을 주워들고
나는 결심했다. 과거를 뒤집겠다. 그것이 누군가를 망가뜨린다 해도, 그것이 내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미라 박사, 도와주시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한 가지 더. 회장님, 이건 아셔야 해요. 뭔가. 아이의 혈액형은 따님의 것과 일치합니다. 행정상 입양이 반복됐지만 유전자 표지가 너무 또렷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아이 하윤. 하지만 확신은 칼처럼 위험했다. 칼은 쥔 손을 먼저 베니까. 증거를 모으자. 그럼 가장 먼저 가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덜컥 열렸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검은 양복, 무표정, 무광의 안경. 장남의 비서였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가족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질문 루프의 답이 나오기 전에 더 큰 질문이 우리를 덮쳤다. 가족회의실. 유리 테이블 위로 햇빛이 번져 있었다. 장남, 차남, 며느리들, 친인척, 재단 이사가 반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엔 계약서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지분 정리합시다. 장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깨끗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회장님께서도 편하게 쉬실 때가 됐고, 지분 정리라. 나는 계약서를 넘겼다. 재단 합병, 의료계열 분할, 기부 약정 재조정. 빠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의료계열 거기엔 이식기증 데이터 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인, 내가 왜 지금 해야 하지? 시장 타이밍입니다. 장남이 미소를 접었다. 늦으면 손해예요. 아버지께도 재단에도. 시장보다 빠른 건 죄리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비서가 내 옆에 조용히 놓고 간 갈색 봉투를 열었다. 사진 몇 장, USB, 그리고 수술 동의서 사본. 수술 동의서 하단에 보이는 서명. 장미라. 장 박사. 그녀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서류는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장남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의사가 도장을 잃어버리다니 참 무책임하군요. 분실 신고를 했고 내부 고발 서류도 보냈습니다. 장미라가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변조 내역과 참여자의 계정 접근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몇몇이 표정을 감췄다. 차남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 하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나는 장남을 보았다. 그는 수만 번만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런 쇼로 뭘 얻으려는 겁니까? 장남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라면 법원에 내세요. 가족 앞에서 이러실 이유는 없잖아요. 가족 앞이라. 나는 웃음이 났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가족이 한 아이를 몇 번이나 갈아넣고 이름을 몇 번이나 바꿨다는 말인가? 회의는 산산이 부서졌다. 고성이 오가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만이 내 귀에 또렷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저 단단했다.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버지, 진정하시죠. 장남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불이 꺼졌다. 정전, 경보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 지금입니다. 팔이 잡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쳤다. 누군가의 신음. 다른 손이 내 입을 막았다. 회장님, 저예요. 장미라. 낮고 냉정한 목소리.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CCTV가 꺼질 때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어둠은 친절했다. 모서리를 숨겼고 발자국을 지웠다.
계단 참에 멈춰선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과거에 한 번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보냈다니. 입양 서류에 제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의료재단의 보호를. 그게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그런데 딜이었어요. 기증자 데이터, 수혜자 우선권, 그리고 정치적 거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 복부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또렷했다. 그 순간 비상문이 위에서 덜컥 열렸다. 회장님, 도망치세요. 장미라가 내 등을 밀었다. 위는 막혔어요. 아래층 주차장으로. 우리는 내려갔다. 하지만 주차장 문 앞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가로막았다. 운전석 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장남의 비서가 있었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그의 손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작은 의문에 답하려 했지만 더 큰 미스터리가 우리를 납치했다. 타시죠,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물을 데우지 않은 스테인리스 주전자처럼 차가웠다. 장미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환자 상태가. 의사 양반, 지금은 의학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비무장. 그는 준비된 자. 나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지분 계약 오늘 그 난리를 친 이유가 뭐냐? 주인이 바뀌면 문서도 바뀝니다. 문서를 바꾸려면 누군가의 서명이 필요하지. 그는 대답 대신 차 문을 더 열었다. 안쪽 조수석엔 흰 천이 접혀 있었다. 그리고 헤어핀 하나. 리본 모양. 피가 스민 자국. 그건 어디서 났나? 아이들 물건은 늘 굴러다니죠. 그가 미소도 없이 말했다. 회장님, 평생 남의 가슴을 열어젖히며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본인 가슴을 조금 여실 차례 아닐까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 검은 복면 두 명이 나타나 내 양팔을 잡았다. 장미라가 소리쳤다. 하지마. 찰나 나는 왼쪽으로 몸을 던져 주사기를 걷어찼다. 주사기는 바닥에 부딪혀 팍 소리를 냈고 투명한 액체가 흩어졌다. 한 명과 엉켜 구르고 다른 한 명의 무릎이 내 옆구리를 찍었다. 숨이 끊겼다. 흐릿해지는 시야, 귀에서 멀어지는 소리. 그때 호루라기 소리. 주차장 상부 스피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빨간 경광등이 돌아가자 복면들의 얼굴 윤곽이 깜빡이며 드러났다. 어느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었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복면 하나가 내 뺨을 내려쳤을 때 장미라가 소화기 핀을 뽑아 분말을 뿜었다. 하얀 가루가 공기를 채웠다. 우리는 뒤엉킨 채 비상계단으로 다시 뛰었다. 복면들이 뒤에서 욕을 뱉었다. 계단을 두 칸씩 내려갈 때마다 내 가슴의 박동이 이상해졌다. 규칙적으로 2179, 2179, 2179. 수치처럼, 코드처럼 내 심장이 스스로를 세고 있었다. 지하 2층, 철문 앞에서 멈췄다. 장미라가 키카드를 내밀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기록 보관실로 들어섰다. 여기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뭘 찾으려는 거지? 기증수혜자 매칭의 원장부. 누가 어디서 무엇을 바꿨는지. 모든 최초 기록은 여기에만 있어요. 금속 서랍이 쾅쾅 열릴 때마다 종이에 숨이 날아올랐다. 장미라는 익숙하게 분류표를 훑어갔다. 하윤 없다. 초은 있다. 연결은? 중간관리자 서명 장남의 비서. 여기 있다. 장미라가 말했다. 초은 본명 미상 입양 경로 재단 산하보호소 수송 경로 사설 앰뷸런스 동행자 민장남 비서.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솟았다. 분노, 배신,
그리고 사리에 가까운 무언가. 끝내는군.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기 장래를 위해 한 아이를 팔았어. 그때 기록실 천장이 쿵 울렸다. 발걸음, 많은 발걸음.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들켰어요. 장미라가 서랍을 닫으며 USB를 움켜쥐었다.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밖으로라.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통풍구. 좁지만 USB 하나쯤은 보낼 수 있는 길. 비서실 프린터 라인과 연결된 배선 트렁크가 있어요. 그 경로로 파일을 흘리면 계약서 출력기 쪽에서 동시에 인쇄가 뜹니다. 그쪽엔 지금 가족들이 있겠지. 네. 모두가 보게 만들죠. 문이 쾅 열렸다. 복면 셋. 장남의 비서가 그 뒤에 섰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대답을 찾았다 생각한 순간 더 큰 질문이 우리를 삼켰다. 공간은 좁았다. 숨은 얕았다. 시간은 길었다. 복면 둘이 나를 붙들었고 하나는 장미라의 손목을 비틀었다. USB가 바닥으로 굴러가 딩 소리를 냈다. 비서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가 빙그레 웃음도 없이 말했다. 노인장,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건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지. 그는 잠깐 고개를 기울였다. 오너 일가에 대항한다? 재미있네요. 오너 일가라. 내 웃음이 쇳소리를 냈다. 내가 오너를 만들었지. 문서로, 주사기로, 아이의 이름으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갈비뼈를 발끝으로 눌렀다. 짧게 3개. 눈앞이 번쩍했다. 그때 삐삐삐 경보음이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병원 경보가 아니었다. 차폐된 보관실 내부 알람. 장미라가 눈빛을 번뜩였다. 배선 트렁크 자동 백업 라인. 손대지 마. 재미있는 구경이군요. 비서는 손목을 틀어 USB를 작게 꺾어 부러뜨렸다. 플라스틱이 핵소리를 냈다. 안도하는 그의 입꼬리.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쿵, 쿵, 쿵. 짧은 문장, 짧은 숨, 짧은 박동. 바닥의 진동이 신발 밑창으로 올라왔다. 멈춰. 누군가의 목소리. 내 목소리.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내 뇌 한편이 오래된 기억을 열었다. 비가 오던 밤. 울부짖는 사이렌. 작은 손이 내 재킷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두려워서 내가 더럽혀질까봐. 그 손을 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숨이 막혔다. 나는 복면들의 소나기에서 몸을 박차며 앞으로 쏟아졌다. 장미라의 어깨를 잡아 빼냈고 비서의 손목을 틀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퍽! 누군가의 광대뼈에 내 주먹이 박혔다. 나이 든 몸이었지만 죄책감이 던진 주먹은 젊었다. 문 닫아. 장미라가 소리쳤다. 문이 반쯤 닫히는 순간 비서가 손을 끼워 넣었다. 기익.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장미라가 내 귀에 대고 말했다. 회장님, 금장 이름표 갖고 계시죠? 왜? 그건 원장부의 키입니다. 각인의 마지막 4자리 2179. 기계 인쇄 라인과 동기화된 백업을 호출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꺼냈다. L-2179. 금속을 문고리 옆 패널 홈에 맞췄다. 찰칵. 프린트 모터가 돌아갔다. 바깥에서 비서가 욕설을 뱉었다. 멈춰. 문틈으로 그의 눈이 번쩍였다. 기계는 서류를 뱉어냈다. 첫 장 초음 본명 미상 혈액형 B 초기 표식 HY-9.
둘째, 장수혜자 회장 코드 2179 기증자 연결 HY-9 임시. 셋째, 장변조 이령민 승인 장가족 비공개 도장. 장남의 서명. 굵고 큼지막한 글씨체. 그의 M엔 언제나 습관적인 꼬리가 달려 있었다. 서명 아래 계좌 입금 스크린샷의 잔액. 그날 가족회의에서 보았던 합병 계약 금액과 일치. 끝났어. 속삭였지만 내 심장이 더 크게 말했다. 쿵, 쿵, 쿵. 문이 쾅 부서졌다. 복면들이 들이닥쳤다. 장미라가 서류 묶음을 품에 안고 반대편 통풍구 그릴을 발로 찼다. 그릴이 휘어졌다. 그녀가 몸을 밀어 넣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나는 기어 들어갔다. 어깨가 긁히고 갈비뼈가 저렸다. 뒤에서 비서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뜨겁고 차가운 손. 그 손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었다. 노아, 아직 아닙니다. 그의 손에 주사기가 다시 들렸다. 그 순간 통풍구 반대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 금속 덕트 너머. 도와주세요. 나는 발목을 비틀었다. 주사기가 허공을 찢듯 지나갔다. 바늘 끝이 덕트 벽을 착 긁었다. 비서의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그대로 몸을 날려 통풍구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내 심장과 누군가의 호흡이 다시 맞물렸다. 쿵씩 쿵씩. 어둠은 깊었고 끝은 없었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이었다. 2179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창문 곁에 흰 리본이 매달려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장미라가 들어왔다. 눈가가 붉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이 초우는 의식이 돌아왔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다. 수치, 그래프, 결론. 친족 일치 상위 99.98%. 나는 오래 숨을 뱉었다. 울음으로도 웃음으로도 나오지 않는 소리. 아이를 하윤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네. 장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깨어나서 첫마디가 고마워요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올라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비가 개어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나뭇잎은 씻기듯 반짝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수사관 둘이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들. 회장님,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범죄와 의료기록 변조 혐의로 체포자가 나왔습니다. 장남이겠지. 네. 그리고 몇 명 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USB가 부러졌는데도 백업 라인 인쇄가 계약서 프린터로 흘러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의실에서 서류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모두가 동시에 보았다 했다. 부정할 수 없는 원장부의 사본, 계좌 스크린샷, 도장 이미지. 체오프의 총처럼 초반에 놓아둔 금장 이름표가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나갔고 잠시 후 장남이 들어왔다. 수갑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닮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구멍을 닮았다. 아버지, 끝까지 나를 버리시죠. 회사를 지키려 했다. 회사는 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태워 올려서 더 높은 탑을 만들 뿐이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 하나로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난 악당이 되겠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악당이 된 게 아니다. 그럼 왜요? 왜 나였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흰 리본을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이 움찔했다.
리본 매듭이 어린 손의 힘으로 묶인 듯 단단했다. 우린 같은 비를 맞았어야 했다. 내가 말했다. 근데 넌 우산을 팔았고 아이는 젖었지. 그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 아이 손녀라면서요. 그래. 축하합니다. 입꼬리에 피가 맺힌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그는 고개를 떨궜다. 경찰이 그를 데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상구 문처럼 울렸다. 열리면 안도, 닫히면 두려움. 그 사이에 우리가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뛰어왔다. 환자분, 아이가 깨어났어요. 나는 휠체어를 밀며 병실을 향해 갔다. 문이 열리고 하윤, 아니, 초은, 아니, 우리 아이가 작고 마른 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 손을 끝내 잡았다. 이제야 제때. 비가 개고 심장 박동이 진정되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쿵쿵. 우리 둘의 속도가 같아졌다. 며칠 뒤 푸른 하늘. 놀이터는 다시 문을 열었다. 그네는 새 줄을 달았고 모래밭에는 작은 표지판이 박혀 있었다. 리본 프로젝트 누구에 도와주세요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재단의 이름을 바꿨다. 리본 프로젝트. 흰 리본 모양 로고, 아래엔 작은 문장 하나. 한 아이를 지키면 한 세대가 산다. 하윤, 아니, 아이는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걷는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내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가 손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먼저 놓는 일은. 장남은 구속 기소됐다. 비서는 공범으로 몇몇 이사는 불구속 입건. 장미라는 자수했고 면허 정지와 별개로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미워해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움은 정의가 아니었다. 정의는 다음 아이가 다치지 않게 길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나는 사건 기록 마지막 장에 손글씨로 적었다. 누군가의 도와주세요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이 들렸다. 바람은 따뜻했고 나뭇잎은 그늘을 만들었다. 하윤이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늦게 오는 걸까요? 늦게 와도 다시 오는 게 중요하지.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다시 잡은 손을 이제부터 오래오래 지키면 되니까. 그녀가 웃었다. 리본을 손가락에 감아 나와 같은 매듭을 만들었다. 매듭은 작고 단단하고 풀기 어렵게 묶였다. 그리고 예쁘게 묶였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오늘 아주 잠깐만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속삭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을 구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